네, 안녕하세요. 제니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영작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름하여 우리 문장이 달라졌어요. 자, 이거는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시리즈를 시작을 했냐면 우선은 아주 간단한 문장 구조로 먼저 시작을 해서 그것을 영작을 먼저 해보시고 거기에다 우선은 한글에다가 살붙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살 붙여진 한글의 뜻들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선생님들께서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은 하셨지만 끝나실 때는 굉장히 세련된 그것도 뭔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리즈를 준비를 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선 한번 바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오늘 처음 해보실 문장은 바로 이 아이입니다. 태도는 불안감을 야기시킨다. 태도는 불안감을 야기시킨다. 짧죠? 굉장히 짧아 보여요. 제가 항상 영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 무엇부터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맨 끝 먼저 보시자. 왜냐면 한국말에서는 주어는 위치가 왔다 갔다 많이 바뀌기 때문에 좀 헷갈리지만 동사는 많은 경우에 맨 위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동사 먼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동사의 주어가 누군지를 되짚어 돌아가시면 그 아이가 주어니까 주어는 그렇게 찾아가시는 게 더 편하시겠다. 그래서 맨 끝에 이 아이 먼저 저 또 색깔에 집착하죠. 자, 너부터. 자, 이 아이 먼저 한번 만들어 야기시킨다 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동사를 선생님들 딱 떠올리실 수 있습니까? 바로 cause라는 동사가 딱 떠올라요. 이 아이도 눈을 잘 띄시게 조금만 더 키울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cause라는 동사가 딱 떠올랐어. 오케이. 해놓고 그 다음에 주어는 누군가 봤더니 무엇이 야기를 시키는가 봤더니 태도라는 것이 야기를 시키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태도라는 것이 그럼 이 태도라는 것이 주어가 되겠다. 자, 태도하면 우리 선생님들 보통 attitude라는 표현 많이 아시죠? attitude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영작을 하실 때 좀 무엇인가를 일반화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다. 자, 명사를 얘를 일반화하고 싶다. 그럴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화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이 컴퓨터, 그 컴퓨터가 아니고 그냥 컴퓨터라는 것은 어떤 특정화를 짓지 않고 그냥 컴퓨터라는 것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를 일반화시키고 싶다 하실 때는 사실은 정관사 더를 놓고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관사 어로 시작을 하셨어도 되고 그 다음에는 복수명사로 만들어 주셨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다 어느 경우에 쓰시는 거냐면 셀 수 있는 명사일 때 이 세 가지 방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나 어나 복수 형태는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였을 때 만약에 명사가 내가 일반화를 시키고 싶기는 한데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자, 셀 수 없는 명사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water 같은 애들 얘는 셀 수가 없죠. 하나 물 하나 두 개의 물 이건 안 되니까 이렇게 불가산 명사인 경우에는 일반화 하실 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앞에도 아무것도 안 붙고 얘를 뒤에 s나 es를 붙여주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water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명사를 일반화한다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이제 가산 명사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더를 넣으시는 경우도 있고 어를 넣으시는 경우도 있고 복수 형태를 잡아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뭐냐면 복수 명사를 많이 잡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는 유용해요 하면은 물론 the computer is 또는 a computer is
또는 computers are 요 세 가지가 지금 다 된다는 건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그 리딩을 하시게 되면 독해를 하시게 되면 이 복수명사로 되어 있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복수명사가 많지? 이거는 많은 경우에 일반화를 시키기 때문이다. 영어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를 일반화시킬 때 보통은 복수 형태를 잡는다.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태도가 아니라 그냥 이 태도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걸 잡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s를 붙였단 말이죠. attitudes. 태도 하나가 아니고 그냥 태도들, 그쵸? 태도는 야기시킨다까지 우선은 만들어놨습니다. 태도는 야기시킨다. 자, 무엇을 야기시키는가? 선생님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목적어라는 것을 보시면 선생님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거 흰색으로 다시 바꿔드릴게요. 이 목적어라는 것을 보시면 많은 경우에 을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많은 경우에 을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을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지만 그 아이가 목적어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을만 찾아가시면 안 되고요.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목적어라는 것은 뭐냐면 동사의 행동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기를 시켜. 야기라는 것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야기라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야기를 시키는데 이 대상이 누구한테 야기를 시킨다고? 불안감한테. 불안감이라는 거를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 아이는 어쩌다 보니까 을이라는 조사가 뒤에 붙었지만 꼭 목적어라고 을이 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기억을 좀 지금 해주시면 나중에 다른 문장들 만들어 주실 때 편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 불안감을이라는 아이는 야기시키다 라는 것의 목적어였다. 그래서 이 뒤로 붙겠죠. 불안감 하면은 선생님들 뭐 worry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anxiety라는 아주 좀 세련된 표현이 하나가 있네요. Attitudes cause anxiety.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기본 틀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살붙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제가 어디에 살붙임을 하고 싶냐면 그냥 태도가 아니야. 어떤 태도냐면 공격적인 태도는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공격적인 태도는 아이코 이러셨고 자, 공격적인 눈 좀 덜 아픈 거. 오케이. 공격적인 태도는 자, 그 다음에 그냥 불안감이 아니고 상당히 큰 불안감 해서 이 불안감을 얘가 지금 또 꾸며줄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야기시킨다 라고 그냥 끝나지 않았고요. 야기시키고 있는 중이다 라고 시제도 좀 바꾸고 싶어요. 뭐뭘 하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넣어보실까요? 우선은 태도라는 아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격적인이라는 아이의 꾸밈을 갖고 있죠. 자, 그럼 여기 당연히 이 명사 attitudes라는 명사 앞에다가 형용사를 넣어주셔야 되겠네. 자, 공격적인 떠오르시는 단어 뭐 있습니까? 많이 아시는 aggressive라는 단어가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럼 aggressive attitudes. 얘가 지금 하나 붙었어요, 지금. aggressive attitudes. 그 다음에 그냥 불안감이 아니고 상당히 큰 불안감. 그럼 이 불안감이었던 anxiety 앞에다가 상당히 큰 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형용사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considerabl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considerable anxiety. 오케이, 잠깐만. aggressive attitudes cause considerable anxiety. 벌써 아까랑 그 느낌이 확 다르죠. 형용사 2개 들어갔는데. 자, 그 다음에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까는 있는다, 있다 라고 할 때는 보통은 그냥 우리 현재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하실 때는 다 아시죠? 우리 현재 진행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비동사에다가 ing인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뭔가를 봤더니 attitudes라고 당연히 복수 형태로 잡혔었으니까 우리 are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causing으로 들어갔네요. 그럼 are causing 해서 얘도 바뀌었고. 오케이. 지금 벌써 문장이 조금 세련되셨습니다. Aggressive attitudes are causing considerable anxiety 라고 먼저 만들어줬어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또 조금 더 예쁜 살붙임을 한번 넣어보시자. 자, 여기다가 또 뭘 넣어주실 수 있냐면 그냥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어떤 학생들의 해가지고 이 주체를 한번 잡아보시자. 어떤 학생들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격적인 태도는 그냥 상당히 큰 불안감이 아니고요. 이것이 어디에다가 야기시키고 있는지 제가 위치를 하나 잡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안전한 환경 안에서 이렇게 할게요. 안전한 환경 안에서 지금 그래서 위치 하나 지금 잡혔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큰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 아이는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다시 yellow로 바꿔주시고,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학생들의 공격적인 태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aggressive attitudes가 어떤 학생들의 라는 꾸밈을 받기 시작을 했네요. 자, 그럼 당연히 attitudes 다음에 뭐뭐의 했으니까 이 뒤에다가 of라는 전치사 붙여주시고, 어떤 학생들 하면은 some students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쵸? 그냥 몇몇 학생들 aggressive attitudes of some students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네. aggressive attitudes of some students 어떤 학생들의 공격적인 태도는. 자, 얘는 끝났고요. 이 아이는 다시 우선 놔두고, 자, 안전한 환경 안에서 하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약간 위치적인 느낌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약간 부사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부사가 위치나 장소나 시간이나 방법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부사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위치적인 느낌으로 부사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within, 뭐 in도 괜찮고 within 하셔도 되고, in은 그냥 안에서라는 느낌이고 within은 그 안에서, 약간 그 내에서라는 느낌을 조금 더 잡아주는, 조금 더 강조하는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환경 하면은 뭡니까? environment라는 표현이죠. environment. 근데 이게 안전한 환경이라 그러면 safe environment 하시면 되겠고요. environment 앞에다 우리가 붙여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까 원래는 안 붙였었던 이 아이, 그 다음에 아까는 없었던 이 아이, 이게 또 붙었네. 그래서 aggressive attitudes of some students are causing considerable anxiety within a safe environment. 와우, 아까 처음 문장이랑은 비교가 안 되게 훨씬 더 세련돼졌네요,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이제 여기서 제가 또 무엇을 그러면은 도대체 뭘 할 게 더 있나요? 네, 할 게 더 있어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될까? 우선 얘 다시 옐로우로 다 바꿔드리고, 이게 지금 제가 저랑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같은 것들을 좀 보셨던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색깔에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선생님도 저랑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 please bear with me 라는 표현이 있죠. please bear with me 하면은 좀 참아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please bear with me.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또 뭘 마지막으로 또 넣고 싶냐면 그냥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야. 누구한테 끼치는 공격적인 태도라는 거를 잡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또래를 향한 어떤 학생들의 공격적인 태도는 이렇게 할게요. 또래를 향한 이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안전한 환경이 아니고 학습 환경이라고 이 아이도 붙이겠습니다. 학습 환경, 안전한 학습 환경인데 아까는 그냥 안전한 학습 환경 안에서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한 환경 이어야 하는 곳 안에서라고 바꾸겠습니다. 안전한 환경이어야 되는 곳인데 이 안에서 또래를 향한 어떤 학생들의 공격적인 태도가 종종 있어서 상당히 큰 불안감이 요즘 만들어지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안전한 학습 환경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이어야 하는데 라는 이 느낌을 제가 살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이어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래를 향한 자 그러면 이 aggressive attitudes가 또래를 향한 어떤 학생들의 공격적인 태도인 거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럼 또래를 향한이라는 표현은 some students의 aggressive attitude 전체 뒤에 어디를 향해? 그 얘기를 잡아줄게. toward. 누구를 향해? toward 그들의 아까 some students 했으니까 또래 하면은요 이제 뭐 그냥 같은 여러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잡으실 때는 peers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선생님들 많이 이런 표현 들으셨을 거예요. peer pressure. peer pressure 하면은 보통은 이제 청소년기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한글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왜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은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친구들이 다 하면 나도 좀 해야 되고 내 친구들이 하지 않으면 나도 좀 안 해야 되고 내 친구들이 하라고 나한테 강조를 하면 내 친구들의 신뢰도를 잃기 싫어서 어쨌든 하게 되고 그래서 peer pressure 때문에 아이들이 담배 같은 것도 많이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 peer pressure 말씀을 하시면 돼요. 자, aggressive attitudes of some students까지 아까 했었고 toward 누구를 향한 their peers 그들의 친구를 향한 이 색깔이 좀 눈에 잘 안 띄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또래를 향하는 그렇게 넣었어요. 오케이, 주어가 확 길어졌네. 아까 attitudes로 시작을 했었는데 aggressive attitudes of some students toward their peers까지로 확 늘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안전한 환경이 아니라 안전한 학습 환경 해주고 싶어. 자, 그러면 safe environment가 아니라 safe 무슨 environment 해야 돼? 학습 환경 하면은 learning environment 하시면 돼요. 그래서 within a safe learning environment 하면은 학습 환경인데 safe한 곳 안에서 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 안전한 환경 안에서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아니 안전해야만 하는 곳인데 왜 안전하지 않고 이렇게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오케이. 그 약간 그 미묘한 차이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럼 어떻게 가시면 되냐? safe environment가 지금 이어야만 하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safe environment, safe learning environment여야만 하는 곳이라는 표현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은 어떠한 것을 잡아주실 때 선생님들 혹시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을 들어보셨나요? 관계대명사 what은 뭐냐면 아주 간단히 the thing which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요한 것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중요한 것 그럼 그냥 중요한 보석 했으면은 예를 들면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중요한 뭐 연필 뭐 예를 들면은 그럼 좀 더 편하잖아요. 그쵸? The pencil 한 다음에 얘를 뒤에서 관계대명사가 which is important 하면은 중요한 pencil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꾸밈을 받아야만 하는 이 명사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나타낼 때는 그냥 the pencil which is important, the student who is pretty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꾸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것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중요한 것, 있어야 할 것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엇인지 명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을 때는 the thing which is important 이렇게 가셔야 될 거란 말이죠.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이 the thing이라는 아이는 좀 너무 하는 일이 없잖아요. 뜻도 명확하지 않고 얘가 여기서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보통 the thing which 같은 아이는 하나로 묶어서 얘를 하나로 묶어서 what 하나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the thing which is important는 조금 더 세련되게 what is important로 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what is important 하면은 중요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 이 what과 의문사 what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지금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거. 너는 중요한 게 뭔지, 중요하지 않은 게 뭔지도 알아야 돼. You should know what is important and what is not important. 이렇게 하면은 너는 알아야 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아시겠죠? 그래서 이 what 관계대명사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선생님 나중에 영작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정말 많이 쓰실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얘는 좀 문법책을 뒤적거려 보실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safe learning environment여야만 하는 곳 이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원래 지금 뭐냐면 the thing which 그 다음에 뭐뭐여야만 하는데 왜 아니야? 이거여야만 하는데 왜 아니지? 라는 그 여야만 하는데 라는 느낌을 잡아주실 때 우리가 쓰는 게 be supposed to 라는 표현을 써요. 오케이? 그래서 뭐뭐여야만 하는데 예를 들면 the thing which is supposed to be a safe learning environment. 제가 이렇게 썼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뭐뭐여야만 한다라고 해석이 된다 그랬죠. 이 여기서의 to는 투부정사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지금 동사 나옵니다. safe learning environment여야만 하는 것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within a safe learning environment와 within the thing which는 제가 뭐로 바꿀 수 있다고? what으로 바꿀 수 있다고. within what is supposed to be a safe learning environment와는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within a safe learning environment는 그냥 단순히 안전한 학습 환경 안에서 라고 해석이 되고요. within what is supposed to be a safe learning environment 하면은 안전한 학습 환경이어야만 하는 곳에서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는 느낌을 이 아이가 살릴 수 있다. 그래서 within 다음에 what is supposed to be a safe learning environment.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잠시만요. 제가 또 색깔 좀 정리 좀 할게요. 보시기 편하게. 그래서 제가 여기다 놨던 거는 이 아이였습니다.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what이랑 be supposed to 아시겠죠? 뭐뭐여야만 하는. 자, aggressive attitudes of some students toward their peers까지가 주어. 완전 바뀌었네요. are causing causing이 동사, considerable anxiety가 목적어까지는 끝났고요. within what is supposed to be a safe learning environment는 약간 장소를 잡아줄 수 있는 것 같은 부사 구의 느낌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따로 떨어지는 애예요. 오케이.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했었던 아이 뭐를 시작했었습니까? attitudes, cause, anxiety로 시작했었죠?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예쁘게 변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Aggressive attitudes of some students toward their peers are causing considerable anxiety within what is supposed to be a safe learning environment. 제가 지금 읽으면서 보니까 한 가지를 미스했네요. 그래서 제가 뭘 미스했냐면 지금 여기 이 attitude 보시면 다시 명사 앞에 우리가 정관사를 붙여주셔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관사를 붙여주셔야 되는 경우들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영작 강의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해요. 정관사를 붙여주셔야 되는 경우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경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자, 첫 번째는 뒤에서 꾸밈을 받는다. 두 번째는 뒤에서 꾸밈을 받으면서 한정이 된다. 명사가 있고요. 명사가
뒤에서 꾸밈을 받으면서 뭔가 한정이 되는 느낌이야? 그럼 그 앞에다가 꼭 관사 덜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있었던 아이가 aggressive attitudes of some students toward their peers 였잖아요. 제가 아까 요게 toward their peers 아직 없는다 쳤으면 aggressive attitudes of some students까지는 자 지금 보시면 이 attitude가 명사가 of some students로 뒤에서 꾸밈 받고 있기는 해요. 그쵸? 어떠한 학생들의 라고 지금 뒤에서 꾸밈 받았어. 그쵸? 오케이. 그럼 첫 번째는 조건을 만족했는데 한정이 되는가 보시면 이 학생 아니고 저 학생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지역의 10학년 학생들 중에 항상 빨간색 티를 입고 다니는 뭐 이런 식으로 한정이 돼. 할 때는 이 명사가 한정이 됐네. 다른 학생들이 아니라 지금 얘네가 얘기하는 거는 캐나다 밴쿠버의 10학년 중에 빨간색 티 입고 다니는 그 아이들이래. 그때는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앞에 덜 넣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some students잖아요. 너무 한정을 하다 말았어. some students,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이 된다라는 거는 요거 제끼고 저거 제끼고 손가락으로 남은 애를 찝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돼야지 한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 그냥 some students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제끼고 누구를 남겨야 될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정이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관사 덜을 넣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붙었습니까? toward their peers까지 넣어버렸네. 뭐가 들어갔냐면 어떠한 학생들인데 그냥 aggressive peer, attitude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또래들에게 가해지는 aggressive attitudes를 얘기하는 거야. 그쵸? 다른 상황이 아니고 자신의 또래들한테 애들이 나쁜 짓을 할 때, 자신의 반 친구한테 나쁜 짓을 하는 상황으로 지금 한정을 시켰단 말이죠. 밖에 나가서 그냥 동네 돌아다니면서 뭐 양아치 짓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 또래들에게 라고 한정을 시켰어요. 그쵸? 자기 또래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학생들의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attitudes가 뒤에서 꾸밈을 받으면서 굉장히 한정이 된 느낌을 확 잡았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관사 덜을 넣어주셔야 되겠다. 그렇죠? 관사는 항상 형용사 맨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가 빠졌던 거네요. 오케이. 그럼 이제 다시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The aggressive, 눈이 아프죠? 다시 예쁘게 The aggressive attitudes of some students toward their peers are causing considerable anxiety within what is supposed to be a safe learning environment. 굉장히 세련된 문장. 너무너무 좋은 문장. 선생님들 영작 제 강의에서 드리는 문장들 다 선생님들 노트에다가 필기 같이 해주시고 계시죠?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제가 여기에 가지고 오는 문장들은요. 그게 IELTS든 토플이든 토익이든 나중에 라이팅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주제에서 써주실 수 있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써주실 수 있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다 정리해 주시면 시험 보러 가시기 전날 그것만 쭉 읽어보셔도 굉장히 도움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자 기억하시고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주 작은 간단한 문장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살붙임이 들어가서 이렇게 세련된 문장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보셨죠?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저는 또 새롭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곧 찾아뵙도록 할게요.